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8년 2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이 총 30점이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5번까지 그렇게 이제 5문제가 있습니다. 이 5문제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이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뭐 표 1번이다 해서 이만한 표가 있고요. 표 2번이 있고, 표 3번이 있고, 표 4번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가 있습니다. 자, 글씨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보게 되면 취업률이 있대요. 이 취업률을 이용해서 취업률이 50% 이하면 취업률 나누기 10%그 값을 한 만큼 이제 요 까만색 네모 이거를 이제 표시하고 그 외에는 이제 취업률 10%의 값만큼 하얀색 네모 이거를 이제 취업 분석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이제 결값을 표시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까만색 네모를 표시하는 게 있고 하얀색 네모를 표시하는 게 있는데 까만색을 표시하냐 하얀색을 표시하냐 그거는 이제 요거 가지고 하는 거죠. 취업률이 50% 이하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50% 이하면 까만색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얀색 네모 요거 이제 출력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까만색 네모 하얀색 네모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뭘 해라 몇 개를 출력해라 취업률 나누기 10%한 그 값만큼 까만색 네모 표시하고 또 똑같이 취업률 나누기 10%한 값만큼 이제 하얀색 네모 이거를 이제 취업 분석 여기다가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취업률이 50% 이하인지 아닌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 네모가 됐든 하얀색 네모가 됐든 얘네들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repeat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취업률 나누기 10%한 그 값에 몫을 구해 와서 그 몫만큼 이제 요 까만색 네모를 출력을 하든 하얀색 네모를 출력을 하든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취업률이 45%다 그랬을 때는 까만색 네모를 이렇게 4개를 출력해주고 취업률이 만약에 57%다 그랬을 때 이제 하얀색 네모를 이제 5개 이렇게 이제 출력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취업률 나누기 10% 구고해서 도대체 이 까만색 네모가 됐든 하얀색 네모가 됐든 이거를 몇 번 출력해야 되는지 그 개수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quot라는 요 함수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요 %라는 요 함수가 이제 나누기 해주는 건데 나누기를 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생기겠죠. 그 중에서 이제 몫을 구해주는 거, 몫에 해당하는 그 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 quot라는 요 함수요. 그래서 우리 취업률에서 나누기를 해라. 몇 퍼센트 나누기 해라. 10% 나누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요. 엔터 썼더니 얘는 58%니까 5가 맞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채우기 현재를 쭈르륵 해봤더니 지금처럼 얘는 48%니까 4개가 나오는 게 맞죠? 67%니까 6개 나오고 46%니까 4개 나오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수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때 내가 만약에 요 특수문자, 요 까만색 네모를 내가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5개 여기서 나온 그 값이 5죠. 그러면은 흰색 네모가 됐든 까만색 네모가 됐든 이런 특수 기호를 5개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repeat라는 함수로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자, repeat라고 써주고요. 어떤 거를 반복해라? 우리 까만색 네모부터 한번 반복시켜 볼게요. 그때 이제 우리 특수기호 쓸 때는 미음하고 한자 눌러주면 되죠. 미음 한자 눌러서 우리가 여기 보기 변경에 들어가서 까만색 네모 찍어주면 됩니다. 자, 요 기호를 반복해 주세요. 몇 번 반복해라. 이 뒤에서 나온 그 개수만큼 반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이해 좀 하세요. 자, repeat라는 함수는 이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뭘 반복해라? 요 까만색 네모를 반복해서 출력해 달라. 그때 그 개수는 뭐다? 여기서 나온 그 값만큼 반복해서 출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아까 결과가 5 하고 나왔고 지금 요 까만색 네모가 5번 반복돼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출력시키는 것까지는 이제 완성을 시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쓴 요 식 있죠? 요 식을 제가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하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좀 물어보자고요. if 만약에 지금 여기서 까만색을 출력할래 하얀색을 출력할래 그거는 취업률이 50% 이한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50% 이하면 까만색 네모를 출력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하얀색 네모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취업률이 50% 이하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취업률을 여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요 K의 4번에 들어있는 이 값이 50% 이하냐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죠. 50% 이하냐 이렇게 써서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조건이 되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우리 까만색 네모를 출력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잘라내게 해둔 거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슨 색 네모 출력해라. 하얀색 네모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우리 하얀색 네모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아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엔터 땅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왜 하얀색 네모가 나왔어요? 얘가 취업률이 58%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얀색 네모가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채우기를 쭈르륵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채우기 핸들 쭉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쓴 식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쓴 식이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요. 자, 이렇게요. 자, 지금 우리 if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요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네모, 까만색 네모를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제 거짓에 해당하는 거죠. 거짓일 때는 요 하얀색 네모를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리피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쓴 거, 리피트부터 여기까지 쓴 거, 이 두 개 식은 똑같죠. 똑같은데 요 하얀색 네모냐, 까만색 네모냐, 그것만 이제 달라지고 나머지 식은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래요. 사용자 정의 함수 fn 비고라는 거를 작성해서 표 1번에 보게 되면 비고칸이 있대요. 그 비고칸을 표시해라. 비고칸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fn 비고를 만들어서 하는데 fn 비고라는 거는 취업률, 이 취업률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 준다. 그렇게 써져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보니까 비고는 취업률이 50% 미만이면 전문 상담 필요 80%에서 90%면 우수학과다. 그 다음에 90%를 초과하게 되면 최우수학과다. 그 외에는 빈칸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명령어는 뭐 써라? 셀렉트문을 사용해서 요걸 이제 비교해서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이제 그렇게 만들래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야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우리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자, Alt하고 F11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이렇게 떴습니다. 뜨면 우리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모듈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삽입에 모듈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퍼블릭 펑션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대로 입력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작성해 볼게요. 자, 퍼블릭 펑션 쓰고 fn 비고요. fn 비고 취업률 하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엔터 치면은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나오죠. 그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셀렉트 문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자, 요 조건에 이제 밖에 이제 우리가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셀렉트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셀렉트 케이스라고 써주고요. 자, 뭐에 따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취업률에 따라서 조건을 이제 비교해 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케이스요. 자, 케이스 is라고 써주고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50% 미만이냐 이거 먼저 할 거예요. 해서 작다 쓰고 50%를 입력 못하니까 우리가 0.5하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취업률이 0.5 미만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0.5 미만일 때 이제 fn 비고에다가 무슨 값을 되돌려줘라. 전문 상담 필요하고 요거 이제 값을 되돌려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케이스라고 써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부등호로 비교할 게 아니라 80%에서 90% 그 사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0.8, 0.9 하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부등호를 쓸 때 우리가 is를 붙이는 거고 부등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케이스 뒤에 is라고 안 쓰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fn 비고라는 칸에다가 무슨 값을 되돌려줘라. 우수 학과다 하고 되돌려줘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또 케이스하고 또 써줘야죠. 이번에는 이제 90%를 초과하냐 물어봐야죠. 부등호를 써야 되니까 is라고 써주고 크다라고 표시해주고 0.9 하고 써주면 되겠죠.
자, 0.9, 90%를 초과하게 되면 FN 비고라는 칸에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최우수 학과다 하고 요거 이제 집어넣어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쓴 게 50% 미만일 때 이거, 그 다음에 80에서 90이면 이거, 그 다음에 90% 초과하면 이거 하고 여기까지 썼어요. 그 외에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외에는 빈칸으로 표시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케이스, else 하고 써주면 되죠. 위에서 세 개 비교한 거 있죠. 조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때 케이스 else에 있는 거 실행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n 비고에 뭐 집어넣어라? 빈칸 들어가게 쌍따옴표 2개 땅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셀렉트 구문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으로 이동해서 and select 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는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쓴 거 좀 보세요. 자, 셀렉트 케이스에서 취업률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겠다. 그렇게 써준 거죠. 취업률이 0.5보다 작냐? 작으면 전문 상담 필요. 이 취업률이 0.8에서 0.9 그 사이냐? 사이면 우수학과다. 이 취업률이 0.9를 초과하면 최우수학과다. 지금 위에 거,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케이스 S로 와서 이제 비고 칸에다가 우리 빈칸 요거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처럼 부등호를 쓸 때는 지금처럼 케이스 뒤에 뭘 쓴다? is를 쓴다. 케이스 is 그렇게 쓰는 거고 지금처럼 부등호를 쓰지 않고 0.8에서 0.9 사이 그렇게 할 때 중간에 to라고 찍는데 그때는 케이스 뒤에 뭔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지 않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엑셀에 돌아가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여기서 엑셀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첫 번째 칸, 비고 칸 중에 첫 번째 칸 찍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수식 입력줄 앞에 함수마법사 요거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마법사 들어가고 범주 선택해서 우리 사용자 정의라는 거 찍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fn 비고하고 지금 방금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fn 비고 선택하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취업률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취업률 6개 앞에 있으니까 요 셀 찍어주면 되겠죠. 요 셀 찍어주고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얘는 지금 이제 58%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칸이 표시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 채우기 핸들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 핸들 쭉쭉쭉 해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문제랑 같이 보게 되면 지금처럼 50% 미만이면 전문 상담 필요라고 돼 있죠. 여기 50% 미만이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50% 미만일 때 전문 상담 필요 나온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90% 초과한 거죠. 90% 초과하게 되면 최우수학과다. 이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우수학과 있죠. 우수학과는 85%래요. 85% 그러면 이제 80에서 90 요 사이니까 우수학과 나오는 거 맞고 50% 미만도 아니고 80에서 90 사이도 아니고 90 초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전부 다 이제 빈칸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번 문제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을 이용해서 P4에서 S5번 이 영역에다가 성별과 구분별로 취업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표 좀 보자고요. 요 표 1번 그럼 지금 이 큰 표 얘기하는 거죠. 이 표를 이용해서 P의 4번부터 시작해서 S의 5번 이 영역에다가 성별별로 구분별로 취업률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칸에는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 중에서 건강보험 연계가 몇 프로가 됐는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칸에는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 중에서 해외 취업자가 이제 몇 %인지 그거 구하는 거고 요 세 번째 칸에는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 중에서 창업한 사람이 몇 %가 되는지 프리랜서가 몇 %인지 그걸 이제 성별별로 남자들 거 따로 구하고 여자들 거 따로 구하고 따로따로 그렇게 이제 비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남자의 창업자의 취업률을 구할 때는 남자의 창업자 수 나누기 남자의 졸업자 수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썸이프 써라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써라 그랬는데 이 텍스트 함수는 우리가 형식 지정할 때 쓰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백분율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백분율로 그렇게 표시해라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해줄 때 우리가 텍스트 함수 써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남자들의 창업자 수가 전체 몇 명인지
그리고 남자의 졸업자 수가 전체 몇 명인지 그걸 구할 때 이제 우리가 sum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sumif라는 요 함수를 쓸 때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 조건 범위 잡아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고 맨 마지막에 합계 구할 그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 첫 번째 칸에다가 는이라고 먼저 쓰고요. 우리가 sum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일단은 성별부터 우리가 비교 좀 하자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 1번의 데이터 중에서 성별이 들어있는 곳은 우리 C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C의 33번 요 영역이요. 이 영역에 이제 성별이 쭉 들어있죠. 이 성별이 쭉 들어있는 곳 중에서 뭘 찾아라? 이 남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요 남에 해당하는 거. 그걸 찾아서 이제 지금은 건강보험 연계의 비율을 구하는 거죠. 건강보험 연계 얘네들의 이제 합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가로 닫고 그냥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379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요 앞에 거 구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시를 창업자의 취업률로 했기 때문에 창업자 걸로 했기 때문에 창업자 수가 나온 거고 여기서는 건강보험 연계 거를 할 거니까 건강보험 연계가 몇 명인지 요 인원수들의 합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들의 졸업자 수 전체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졸업자 수는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제 그대로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남자들의 합계 구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거 나누기 졸업자 수를 구할 거니까 또 sum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일단 이 성별들 중에서 컴마 뭐 찾아라? 남자 찾아서 뭐의 합계 구해라? 지금 졸업자 수 전체 졸업자 수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비율이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지금 이 나온 값을 어떻게 하랴? 백분율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소수점이 없어도 지금 여기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60% 그리고 딱 떨어져도 60.0 하고 그렇게 표시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요만큼 쓴 식 있죠? 요 식 전체를, 이 식 전체를 텍스트, 형식을 지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체 식을 다 묶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놓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형식을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0.0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다가 퍼센트 기호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쌍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 함수 닫아주고 엔터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49.2%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육인들을 하려면 지금 이제 따져봐야 될 게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sumif에서 쓴 거 요만큼에서 이제 남자 찾아라. 요만큼에서 남자 찾아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C의 4번부터 C의 33번 영역은 성별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내가 남자 거를 구하든 여자 거를 구하든 무조건 이 성별이 들어있는 이 곳에서 남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여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범위는 어떤 칸에 계산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 전부 다 붙여줘야죠.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요.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의 4번 셀 요거 좀 이제 생각 좀 해보자고요. 일단 엔터 칠게요. 자, 5의 4번이다 그럼 6칸이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남자 거 구해라. 두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여자 거 구해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성별이 남에서 여로 변해야 돼요. 언제? 밑으로 잡아 당겼을 때. 그러면 행 번호는 변하게끔 달러를 안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한번 당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요 성별을 가지고 할 건데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남자 거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거 계산할 때도 남자 거 구해라. 여기 거 계산할 때도 남자 거 구해라. 얘 거 구할 때도 남자 거 구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이 남자라는 거 요거 성별 찍어 놓은 게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원래는 열 번호가 바뀌는데 열 번호는 안 바뀌게 달러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별 5의 4번 셀 여기다가 F4번 땅 눌러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도 sumif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엔터 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4번에서 2의 33번 요 영역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2열이다 그러면 지금 2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건강보험 연계에서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요 첫 번째 칸에서 건강보험 연계에 대한 그 취업률의 비율을 구한 거니까 지금 이만큼의 이제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내가 여기 거를 계산할 때는 해외 취업자 거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거 계산할 때는 창업자 거 해줘야 되고요. 그 옆으로 내가 얘를 계산할 때는 프리랜서 거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야죠. 맨 처음에 건강보험 연계 거, 얘 거를 하니까 이만큼의 합계 구해라. 두 번째 거, 해외 취업자 거 할 때는 이만큼의 합계 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업자 거 할 때는 이만큼의 합계 구해라. 마지막 한 프리랜서 거 할 때는 이만큼의 합계 구해라. 그리고 변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내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열 번호가 변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첫 번째 칸에 계산하든 두 번째 칸에 계산하든 전부 다 건강보험 연계 거 요만큼의 이제 합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때 얘는 이제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2의 4번부터 2의 33번 이 영역은 우리가 지금처럼 F4번을 땅땅 눌러서 행 번호에만 이렇게 달러가 붙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좀 보자고요. D4부터 D33번 얘는 이제 달러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좀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D열에는 지금 졸업자 수, 인원수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계산하든 간에 각각 성별별로 전체 졸업자 수를 구해서 그걸로 나눠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구하든 변하지 않더라. 해서 지금 마지막에 우리 썸이프 쓴 거 있죠? 두 번째 썸이프에서 D4부터 D33번 이 영역은 변하지 않게끔 전부 다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육엔드를 이제 밑으로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쭉쭉쭉 잡아 당기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결과가 저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해서 2번 문제 풀 때 지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업률을 구할 때 썸이프 나누기 썸이프 해준 거예요. 얘는 이제 전체 인원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성별별로 구해라. 고고고. 얘는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 연계다, 해외 취업자다, 창업자다, 프리랜서다 해서 그것들의 이제 합계를 우리가 여기서 각각 성별별로 그렇게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나눠서 우리가 취업률을 계산해 준 겁니다. 그때 이제 취업률은 100분율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텍스트라는 함수 써서 지금처럼 형식을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을 이용해서 P9번부터 S10번 그 영역에다가 단과 대학과 구분별로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그 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그걸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P9에서 S10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가 단과대학과 구분별로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그 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어떤 학과인지 그걸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우리 인문대학 중에서 건강보험 연계에 들어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일단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가장 큰 값을 찾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래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다, 매치다 이런 것도 이제 쓰라고 나왔죠. 자, 일단 라지 가지고 가장 큰 값이 뭔지 그거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최대값 먼저 구해보자고요. 가장 큰 값이요. 해서 일단 라지라고 먼저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인문대학 중에서 건강보험 연계의 가장 큰 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인문대학은 만족해야 되겠죠. 해서 조건 먼저 쓰자고요. 여기서 이제 인문대학이다, 사회과학대학이다 해서 여기 이곳에 들어있죠. 해서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는 표시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인문대학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어떤 값? 지금 우리는 건강보험 연계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 연계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해달라라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건강보험 연계 그 범위 쭉 잡아주고요. 이 값 중에서 어떤 값 찾아라. 가장 큰 값 찾아라 라고 해서 첫 번째로 큰 값 해서 1하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한번 눌러보자고요. 그랬더니 35래요. 35요.
지금 우리 인문대학이 지금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건강보험 연계가 지금 이만큼이 있고 이 중에서 건강보험 연계 중에서 가장 큰 값이 35가 맞죠? 해서 이렇게 인문대학 중에 건강보험 연계가 가장 큰 값이 35입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35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달러 붙이는 거 생각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조건이요. 자, 이 A4번부터 시작해서 A33번 영역. 그러면 지금 이 단가 대학이 들어있는 모든 셀들 다 잡은 거예요. 내가 인문대학 거를 구하든 사회과학대학 거를 구하든 뭘 구하든 간에 이 단가 대학에서 인문대학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사회과학대학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범위는 A4번부터 A33번 이 범위는 무조건 변하지 않게끔 F4번 눌러서 달러 전부 다 붙여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5의 9다라고 써놨어요. 5, 9 셀이 지금 여기서 인문대학 거 찍어 놓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에 계산할 때는 인문대학 거 계산하는 거고 요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사회과학대학 거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겼을 때 행 번호는 변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여기를 계산하든 여기를 계산하든 무조건 나는 인문대학 거 물어봐야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원래는 열 번호가 변하는데 지금 얘는 열 번호가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해서 얘는 행 번호는 변하게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달러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셀이요. 2의 4번부터 2의 33번 그렇게 이제 범위 잡아놨죠. 그 2열을 보게 되면 지금 2열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다? 건강보험 연계에 대한 그 값들이 쭉 들어있더라.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에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 연계 거 계산하는 거 맞죠? 그 밑에 칸에 계산해도 건강보험 연계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행번호가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내가 이 칸에 계산하나 이 칸에 계산하나 무조건 나는 여기서 가장 큰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됩니다. 해서 행번호에는 달러를 붙여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당겼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옆으로 당겼을 때. 자, 지금 내가 첫 번째 칸에 계산할 때는 이제 건강보험 연계 거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여기 거 이제 계산할 때는 해외 취업자 거 해야 돼요. 여기 거 계산할 때는 이제 창업자 거 해야 되고. 해서 내가 첫 번째 칸에 계산할 때는 지금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찾아라.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해외 취업자. 이 범위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이 창업자가 들어있는 이 칸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이 프리랜서 값들이 쭉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 찾아라 하고 그렇게 이제 변해야 됩니다. 해서 달러를 지금처럼 이렇게 행번호는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달러를 이렇게 붙여주고 열 번호는 변하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이때 35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쭉쭉쭉 채우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네요. 이건 지금 우리가 최대값을 구한 거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그 학과가 무슨 학과냐? 그 학과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인문대학 중에서 35 인문대학 중에서 35가 들어있는 게 지금 뭐예요? 35 들어있는 게 여기 있죠? 이 35가 무슨 학과 거예요? 학과 보니까 지금 중어 중문학과죠. 얘가 이제 출력되게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인덱스하고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인문대학이랑 똑같은 걸 찾아서 이 건강보험 연계 중에서 최대값은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35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라. 그 위치를 찾을 때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그 위치를 찾아서 학과 중에 그 해당 위치에 있는 학과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35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요 매치라는 함수 가지고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인문대학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문대학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대학 중에 건강보험 연계가 35가 어느 위치에 들어있냐 그거 이제 매치라는 함수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 35라는 값은 인문대학에만 들어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사회과학대학에도 35라는 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밑에 사범대학, 이 사범대학 중에서도 35라는 값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치 함수를 쓸 때도 각 단과 대학별로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라지라고 써놓은 거 이거 좀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좀 해놓고 자, 매치라는 함수 써보자고요. 자, 매치라고 쓰고 맨 처음에 이제 무슨 값 찾아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가장 큰 값을 찾아놨잖아요. 그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전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죠. 왜? 아까 우리가 35하고 구해놨는데 그 35가 인문대학에서만 찾아야 되겠죠. 다른 거 사범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에서 35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35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우리가 찾을 범위를 지정할 때도 조건을 붙여줘야 돼요. 해서 이거 좀 이따가 범위 잡아주고요. 일단 조건부터 쓸게요. 자, 일단은 조건 가로 열어주고 일단은 이 단과대학들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인문대학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인문대학이랑 똑같은 걸 찾아서 그 값들 중에서 이 건강보험 연계에서 35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찾을 범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씩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매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지금 라지에서 아까 우리 찾았던 35를 찾아라. 그거죠.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우리 건강보험 연계가 들어있는 전체 값들 중에서 35를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안 되죠. 왜? 사범대학에도 35가 있을 수 있고 사회과학대학에도 35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 범위만 잡는 게 아니라 단과대학이 똑같은 거. 단과대학에서 인문대학 찾아서 그 값들 중에 건강보험 연계의 값이 있는데 그 값들 중에서 이 가장 큰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고 이 값을 찾긴 찾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0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매치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랬더니 이제 11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11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지금 우리 인문대학이 이만큼이 있고 그때 이제 건강보험 연계가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35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죠? 이 35가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있습니다 해서 11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 35의 위치가 11번째 있다는 걸 찾았죠?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배출한 학과를 표시해야 돼요. 배출한 학과를 표시할 때 이 학과가 들어있는 이곳들 데이터 중에서 11번째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은 여기서도 11번째가 중어, 중문학과가 되겠죠. 해서 이 학과가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식 계속 쓰자고요. 맨 앞에 가서 이제 인덱스요. 인덱스라고 써주고 뭐를 출력할 거예요? 우리는 학과를 출력할 거죠. 이 학과 들어있는 전체 범위요. 전체 범위. 이 학과들 중에서 출력해달라. 이 학과들 중에서 몇 번째 값을 출력해라. 이 매치에서 나온 그 값에 해당하는 그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원래는 인덱스를 쓰게 되면 범위, 행, 열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학과만 출력할 거니까 학과만 범위 잡아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한 열로 돼 있기 때문에 행번호만 찍어주면 돼요. 열번호는 없잖아요. 열번호는. 어차피 1열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랬더니 학과가 지금처럼 중어, 중문 학과하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러 붙이는 것도 따져봐야죠. 우리 인덱스에서 이 범위가 우리 학과가 들어있던 거였죠. 어떤 칸에 계산하든 무조건 우리는 학과를 출력할 거니까 이 범위는 변하지 않게 F4번 눌러서 달러 전부 다 붙여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서 우리가 단과대학이 똑같냐라고 물어본 거 있죠. 여기서도 단과대학 A열은 단과대학들이 들어있는 그 모든 열이니까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요. 요 5의 9번 셀이다 그러면 여기 요 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앞에서 조건 쓸 때 5의 9번 셀을 찍었듯이 똑같이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2의 4번부터 2의 33번 이 영역도 얘처럼 똑같이 행번호만 변하지 않게 우리가 F4번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들 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쭉쭉 이제 채우기들 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보자고요. 4번 문제 풀 때 쓴 식이요. 4번 문제 풀 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요 라지에서 가장 큰 값을 구했어요. 그 가장 큰 값이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 범위에서 이 가장 큰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때 가장 큰 값을 이 위치에서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치함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의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B열만 범위 잡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열의 데이터만 범위 잡았기 때문에 범위 행열하고 열번호를 안 써도 돼요. 행번호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매치라는 이 함수에서 구한 그 위치가 행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그 해당 행에 있는 그 학과를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쓴 조건식 있죠? 자, 요거를 잘 보게 되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라지라는 함수 가지고 만약에 이 조건을 안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라지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 구해. 가장 큰 값 구해서 이 범위에서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얘를 하든 우리는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인문대학 거를 해줘야 돼요. 이 두 번째 칸에서는 사회과학대학의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야죠. 해서 여기서 지금 학과 비교해 준 거예요. 학과 비교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을 이용해서 P의 14번부터 Q의 15번 이 영역에다가 남자, 여자의 취업률과 창업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영역이 요 영역이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각각 성별별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성별별로 취업률과 창업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취업률은 어떻게 구하고 창업률은 어떻게 구하나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예시 보니까 나왔죠. 남자들의 취업률을 구할 때는 남자의 이제 건강보험 연계수 더하기 남자들의 해외 취업자 수 그거 나누기 남자들의 졸업자 수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하래요. 여기서 이제 건강보험 연계수에다가 해외 취업자 수를 더해서 취업률을 구하는데 건강보험에 연계가 됐다. 그 얘기는 어딘가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4대 보험 들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해외 취업자 수를 더해주는 거는 얘도 어찌됐든 해외에서 취업을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취업률을 구해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의 창업률은 남자들의 창업자 수 더하기 프리랜서 수로 하래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누기 남자들의 전체 졸업자 수 그걸로 이제 계산하래요. 창업을 하든 프리랜서든 얘네 둘 다 어찌됐든 창업률로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남자들 거 따로 구하고 여자들 거 따로 구하고 그 두 가지만 이제 따로따로 구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는 남자 거야 여자 거야 그것만 이제 구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썸을 가지고 이제 합을 구해주는데 썸에서 이제 합을 구할 때 우리가 조건이 하나일 때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계산의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열함수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조건은 전부 다 여기서 연계, 보험의 수를 전체 거를 구하든 해외 취업자 수를 구하든 아니면 졸업자 수를 구하든 전부 다 남자들 거 구하는 거죠. 해서 조건은 전부 다 남자다. 그렇게 써주면 되고 남자들의 건강보험 연계수를 구할 때는 이 계산 범위를 건강보험 연계수 얘가 들어있는 그 범위를 지정하면 되고 남자들의 해외 취업자 수를 구할 때는 조건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남자 거에 해외 취업자 수 걔를 이제 우리가 계산 범위를 잡아주면 될 거고 남자들의 졸업자 수를 구할 때도 똑같이 조건은 똑같겠죠. 똑같게 써놓고 요 계산의 범위를 그냥 졸업자 수 고개에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조건 쓸 때는 이 전체 성별에서 남자 거 찾아. 그렇게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범위만 계속 바꿔주면 돼요. 계산 범위를 내가 여기를 잡아주면 남자들의 건강보험 연계수가 나올 거고 내가 이 계산 범위로 여기를 잡게 되면 남자들의 해외 취업자 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똑같이 써주고 계산 범위를 졸업자로 잡아주면 남자들의 전체 졸업자 수가 나오겠죠. 해서 이 계산 범위만 계속해서 이거를 잡냐 여기를 설정하냐 거기에 따라서 얘네가 전부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어차피 조건은 다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자, 그럼 요거씩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썸이라고 쓰고요.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건 가로 열어주고 자, 조건은 뭐예요? 이 성별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해서 요거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아주면 돼요. 그럼 조건 다 썼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남자 거를 구하든 여자 거를 구하든 무조건 이 전체 범위, 성별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P13번이다. 그럼 지금 남하고 찍혀있는 이 셀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 거 계산할 거예요. 그럼 여자 거 구해야 되겠죠. 해서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열 번호가 변하는데 열 번호는 변하게 우리가 달러를 붙여주면 안 되겠죠. 해서 행 번호에만 이렇게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만큼 이제 조건 쓴 거죠. 조건 쓰고 나서 가로 열고 뭐 한다 그랬어요? 계산의 범위만 잡아준다 그랬죠. 계산의 범위가 건강보험 연계예요. 그리고 그거 더하기 해외 취업자 수. 지금 맨 처음에 이거부터 구하자고요. 건강보험 연계수 먼저요. 해서 그 뒤에다가 조건 쓰고 곱하기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건강보험 연계하고 얘네들을 쭉 범위 지정해주고 이 계산의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썸 가로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고 빵 하고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지금 우리 표시 형식이 지금 100분율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거를 일반으로 고쳐보게 되면 379하고 나온대요. 그럼 이게 이제 남자들의 건강보험 연계수 구한 거예요. 왜 비율로 나오지 그러시면 안 돼요. 표시 형식이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해외 취업자 수 요것만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식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해서 요 썸이라고 쓴 거 있죠. 요거 그대로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표시해주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에서 요 범위 계산할 범위 요 범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이 범위 다 지워버리고 지금은 우리가 해외 취업자 수를 구할 거니까 해외 취업자 얘네들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요. 그러면 지금 얘랑 식 바뀐 거 좀 보세요. 얘랑 식 바뀐 게 여기밖에 없어요. 이 계산 범위만 바꿔준 겁니다. 앞에서는 건강보험 연계수를 구할 거니까 건강보험 연계 그거 이제 범위 잡은 거고 요 뒤에서는 지금 우리 해외 취업자를 구할 거니까 해외 취업자 그 범위 지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식은 앞뒤로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 빵 치면 지금 이만큼 이제 계산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거를 얘 더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이렇게 해서 식을 그냥 쭉 써버리면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 나누기가 먼저 계산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도 이만큼 더하는 거를 먼저 하라고 가로 열고 닫고 해줬잖아요.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서 가로 하나 닫아주고 그럼 여기다가 쓴 요 가로가 지금 요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앞뒤로 요 가로예요.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나누기 표시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나누기 표시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남자들의 졸업자 수 요거 이제 합계 구해주면 돼요. 해서 또 아까 우리 썸 써놓은 거 있으니까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고 요 계산의 범위만 지금은 졸업자 수를 구할 거니까 졸업자가 들어있는 그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해서 이 졸업자가 들어있는 곳 싹 다 범위 쭉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 지금처럼 남자들의 취업률이 요만큼 나온대요. 그럼 우리 아까 식 쓸 때 달러 붙이고 다 붙였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채우기 해도 되겠죠.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땡겨 보니까 여자들의 취업률은 저렇게 된대요. 그럼 우리 취업률 다 구한 거예요. 취업률 구할 때 지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얘가 지금 취업률 구한 거. 그럼 여기서 쓴 거 보세요. 전부 다 똑같이 썸 썼죠? 어차피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이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요만큼이 이제 건강보험 연계 수고 요만큼이 이제 우리 해외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남자들의 전체 졸업자 수요. 그때 이제 남자들 거 찾아 해서 다 똑같이 써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계산할 범위만 요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률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밑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요 범위 때문에 어차피 지금 여기서 이 칸에 계산하든 남자들 거 구하는 건 맞아요. 이 칸에 계산하든 여자들 거 구해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조건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창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 둘이
얘네 둘이 더해서 우리가 창업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둘이 더해서 우리가 취업률을 구했고, 우리가 채우기를 해버리면 여기 있던 셀이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셀 주소가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채우기를 해서 셀 주소를 두 칸 못 넘어간다고요. 해서 채우기가 안 됩니다. 해서 취업률 따로 창업률 따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요. 아까 우리 썸 복사해 놓은 거 있죠? 그거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해서 컨트롤 V요. 컨트롤 V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여기 칸에서는 남자들 거 구할 거니까 어차피 이만큼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 요 2의 4번부터 2의 33번, 이게 지금 누구 거예요? 건강보험 연계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창업률을 구할 거니까 창업자 수 얘 구해줄 거예요. 창업자 수의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만큼 범위 쭉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또 똑같이 더하기 표시해주고 또 컨트롤 V 눌러서 우리가 또 썸 요거 하나 불러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산 범위만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되죠. 우리가 지금 창업률을 구할 때는 창업자 수 더하기 프리랜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프리랜서의 합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만큼 범위 지정해주고, 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게 요만큼이 우리 뭐 구한 거예요? 창업자 수 구한 거고, 요만큼이 이제 우리 프리랜서 수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라 그래서 중간에 더하기를 묶어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더하기를 먼저 하고 나누기 졸업자 수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맨 뒤에 이제 가로 열고 닫고 한 번씩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열어주고 맨 뒤에 가서 가로 닫아주고 그리고 나누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들의 졸업자 수 구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또 썸 쓴 거 있으니까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의 범위만 우리가 졸업자 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졸업자 수 이렇게 찍어주고, 이 졸업자 수도 위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 써주면 됩니다.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하고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 했더니 지금처럼 여자들의 창업률은 요만큼이 나온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칸에다 쓴 식 요거 좀 보자고요. 자, 해서 지금처럼 창업률 구할 때 구한 식이요. 요만큼이 지금 우리 남자들의 창업자 수 구한 거고, 요만큼이 이제 프리랜서 수 합계 구한 거고요. 얘랑 서로 더해줘라 해서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맨 앞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로 열고 닫고 해준 거예요. 이거 먼저 계산하라고. 이거 두 가지 값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남자들의 졸업자 수,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백분율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해라. 표시에 얘 보니까 51.61%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때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취업률하고 창업률하고 이미 다 구했지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서 얘네들을 다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라운드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여기서 식에서 쓴 그 결과를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릿수를 2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자, 여기서 보세요.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온다는데 왜 이상하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업률을 이제 계산했잖아요. 그 취업률을 계산하고 그때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쓰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값이 정수일 때, 정수 값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원래 백분율로 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퍼센트 기호를 붙이는 순간 곱하기 100을 자동으로 하잖아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자리까지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하려면 우리가 자릿수를 2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4하고 그렇게 이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백분율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으로 이제 채우기만 쭉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률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로 우리가 식 쓴 거 싹 다 묶어주면 되겠죠. 라운드라고 써주고 이제 맨 끝에 가서 자릿수는 4다 하고 이렇게 지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눌러주고, 그리고 여자 것도 이제 채우기에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좀 보세요. 예를 들어서 0.1234라는 이런 소수점이 있습니다. 이 소수점을 제가 이제 라운드로 묶을 거예요. 0.1234하고 똑같이 쓸게요. 34라고 써놓고 이거를 이제 라운드로 묶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로 묶어서 얘를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얘는 그냥 소수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릿수 2로 찍은 거, 지금 방금 제가 라운드라고 쓰고 자릿수 2로 찍었죠? 2로 찍은 이 결과값을 퍼센트 100분열 스타일로 내가 변경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12%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100분율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12%가 나오는 게 아니라 12.34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100분율 스타일로 변경시키는 순간 그냥 곱하기 100을 자동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4로 찍어줘야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 치게 되면 12%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분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확인 눌러보게 되면 12.34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반올림을 할 때 100분율인지 아닌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분율일 때는 지금처럼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때 우리는 자릿수를 4로 지정해야 되더라. 그냥 100분율이 만약에 아니라면 100분율이 아니고 그냥 소수였다면 그냥 자릿수를 2로 찍어주게 되면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겠죠. 그래서 100분율인지 아닌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쓴 식 요거 좀 보세요. 자, 라운드로 해서 지금처럼 제가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률이요. 창업률도 제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00분율이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전부 다 4로 이렇게 설정해 줘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작업 이제 5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꼭 풀어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 꼭 반복 연습하시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방금 했던 이 라운드 자릿수 지정하는 거요. 그때 이제 100분율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세요.